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박혁거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15만 500원이고요. 비중 20%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1월 말에 11만 1,000원대까지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자, 오늘 좀 화제가 된 얘기인데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00원에서 1,000원, 그러니까 5대 1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액면 분할 소식이 주가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궁금하신 모양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계시는데 15만 500원에 20%. 아무래도 뭐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고, 액면 분할 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궁금증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액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유통사업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화점도 하고 있고, 뭐 유명 브랜드 유통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많이 하는 구조, 뭐 셀렌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LMS, 뭐 디올, 뭐 등등 있고 국내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뭐 신세계 이마트도 인적 분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뭐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 아니고 액면 분할이거든요. 예. 주가를 쪼개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000원이거든요. 예. 주당 가격이. 그럼 1,000원으로 쪼개니까 5분의 1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4만 7천원이니까 15만 원에 치고, 그러면 15만 원짜리가 3만 원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의 향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좀 다르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주가 좀 올랐고. 예.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돼. 기업이라는 게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뭐 구성을 할 때 뭐 이사회도 열 거고 여러 가지 뭐 주주환원 정책을 할 때도 진통인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좋은 것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그랬어요. 예. 이번에 신세계 인터넷이 주당 1,500원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액면 분할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너희가 하는데 얼마냐 최저는 1,20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제 무조건 영업이익을 800억 이상 측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00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갖고 있으면 주당 받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분명히 주주 환원 정책이니까 장기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들어가 있죠. 요즘에 MZ 세대들 보면 뭐 가관입니다, 정말. 우리 이제 그 바이런이라고 하는데 예. 명품 가게에 가면 줄을 섰어요, 새벽부터. 맞아요. 요즘 뭐 명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거든요. 계속 오르죠. 네, 명품 테크라고 이제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제 좋게 보는 점, 일단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저는 다 그렇게 봐요. 백화점 뭐 부분에 이제 면세 파트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보복 소비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공략이 만약에 가치주로 간다면 이쪽 부분은 싸거든요. 네. 실적 대비. 탄력성은 추후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싼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밸류에이션으로 좀 싸냐?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비싼 편이죠. 13배니까 PR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모멘텀 쪽으로 좀 갔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것이냐. 예. 그것 또한 무겁죠. 근데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주들하고 틀리게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틀리게 우리는 확실하게 1,200원으로 못 박아줄게. 이걸 했잖아요. 이게 과연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큰 손들이 들어왔을 때 올해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쇠퇴기로 이제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쇠퇴기를 이용해서 뭐 단기 단타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등을 노리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계획성이 중요한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사셨거든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급을 보면 요즘 수급이 다 강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하고 과연 기관에서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사회에서 나온 결정들은. 그러면 이것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최저 배당을 1,200원으로 확정 지어줄게. 예.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저는 주가 탄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액분 이후에 올해는 1,500원 했고 1,200원 준다는데 최소.
과연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늘 말씀드리는 투자와 매매. 이 기간은 본인이 지금 정하셔야 돼요. 네.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죠. 시청자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반등은 가능할 것이냐. 내일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미러 외무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바라는 이권이 있을 건데 그 이권에 관해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거고 여기서 급등락의 종목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크게 안 움직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봐도 알고 지난번에 러시아 공습 경보가 떴을 때 오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리오프닝 떨어지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수급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단기 목표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쇠퇴계에 들어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겠죠. 예. 내년으로 갈 때 계획성을 제가 정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까지 프리미엄을 더해서 정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등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설정해드리고요.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손절가는 정해드리지 않고 반등 목표가 17만 5천 원, 투자 기간은 조금 본인이 확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봐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손절의 필요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 정도 일단 잡아주셨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일단 그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잡고 계시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박혁거세님의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